예. 자, 4페이지. 자, 기출문제에 나온 그 지문들은 전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너무 처음 하실 때 지문 하나 안 빼고 처음에 다 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별표 다 쳐드리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번 나왔을 때 별표 쳐드릴 거예요. 그럼 별표 딱 쳐놨다가 나중에 복습할 때는 그거 별표 친 것만 딱 건너 외우시면 되고 수업 들으실 때는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쭉 따라오셔야지 혼자 막 이것저것 눈으로 읽으시면서 지체하시면 안 돼요. 자, 1번부터 보시게. 문제 푸는 방식들은 문제 유형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을 다 일러드리니까 그거 잘 표시해 뒀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문제 푸는 방식 자체를 몸에 익히셔야 돼요. 자, 문제 1번. 이제 단답형 문제인데 그 위에 오늘 정리하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요건 아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그거 적용하실 문제인데, 자, 1번은 단답형 문제예요. 단답형 문제는 문제를 정리를 먼저 정확히 하고 뭘 찾을지를 정하신 다음에 그거 하나 딱 찾으셔야 돼요. 그럼 문제 정리는 동그라미 치세요. 효력, 요건, 아닌 것 이렇게 동그라미 딱 치고, 그럼 효력 요건 아닌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3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렇게 답 찾으시면 돼. 3번이 답이고, 5번에 답표 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는 효력 요건이에요.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안 받으면 계약은 무효니까. 그래서 1번은 3번이 정답이고, 자, 2번 그 위에 키워드 정리된 거 단속 규정의 예로 무허가랑 중간 생략 등기 이 두 단어만 명확히 외우시면 되고, 무허가랑 중간 생략 등기 이 이후에 여러 문제에 걸쳐서 자주 나오는 사안이고, 중간 생략 등기를 달리 표현해서 나오면 전매행위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 표현 익히시면 돼요. 자, 문제 2번 효력 규정 아닌 것 이렇게 정리하고 1번의 중간 생략 등기가 정답이에요. 자, 4번의 명의식탁 약정 이것이 부동산 실명법상 무효고, 5번에 허가가 또 나오죠. 이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라고. 자, 문제 3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문제 읽고 내려가지 말고 무효, 아닌 것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결국 유효인 걸 고르라는 의미니까 그 위에다가 유효 이렇게 써놓고 가시라고. 그럼 유효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2번에 전매약정 이게 유효인 사건이에요. 단속 규정.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문제 4번은 무효 해당하는 거. 그럼 무효인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4번에 사회질서 위반이 답이고, 나머지 4개는 취소 사유들이 나온 거고 4번이 무효인 사례예요. 4번이 정답. 자, 문제 5번 그 위에 키포인트 정리된 거 오늘 보신 거니까 여기 이제 구별하실 게 첩관계가 시험에 나와서 유효 무효를 물어보면 부척관계를 맺으면서 한 건지 단절하면서 한 건지를 구별하시고, 맺으면서 한 건 무효, 단절하면서 한 건 유효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 단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렇게 나오면 종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제 조건이 중요한 의미고, 해제 조건은 앞으로란 뜻이요. 그럼 지금 종료됐다는 뜻이 아니라 종료되는 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첩계약을 맺으면서 조건을 붙였다란 의미다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사례고,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지만 아직 답으로 안 나온 사안이라 새로 나올 답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문제 5번. 자, 반사회적이라고 문제가 시작되죠. 그럼 반사회적 문제가 나오면 유효냐 무효냐가 쟁점이 아니라 반사회적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에요. 그래서 문제 5번을 정리할 때는 반사회적 아닌 것 이렇게 표시하고 푸셔야 돼요. 무효는 신경 쓰지 말고 반사회적 아닌 거. 그 2번에다 옆에 쉬고,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라고 해제 조건 나왔죠. 이건 전부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사건이고, 3번에
적극가담 나오죠? 그럼 적극가담 나오면 앞뒤 문장 읽으실 필요 없고 적극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하고 답하시면 돼요. 4번은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문제 6번. 자, 문제 정리할 때 반사회적 아닌 것 이렇게 또 한번 씌워야 되고 1번에 무허가.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랑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일 뿐이라 그 자체는 유효하다.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해제 조건 또 나왔죠?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사건이고. 자, 문제 7번. 자, 문제 7번도 그 위에 정리된 키포인트 먼저 보시는데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예시로 강박, 조세, 투기, 강제집행이에요. 아직 저희 시험은 투기는 나온 바 없고 앞으로 새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강박하고 조세, 강제집행이 들어있으면 일단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판례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사회질서 위반인지를 물어보면 문장 전체를 읽으실 필요가 없고 단어 하나 보고 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오늘 정리한 내용 무효랑 제3자 관계가 나오거든 2, 3번인지 아닌지 하시는 거야. 무효는 싹 다 무효가 원칙이니까 비진이 통정호의 무효일 때만 선의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하고 명의신탁 무효일 때는 악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 못한다. 이 둘을 제외한 그 이외의 모든 무효는 제3자 관계 물어보면 1번 모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싹 다 무효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공식대로 푸시라고. 공식대로. 자, 문제 7번. 거의 문제에다가 별표 치시고, 자, 문제에다가 별표 치라고 하는 건 그 문제에 있는 5개 문장이 전부 다 시험에서 중요시돼서 자주 나오는 문장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있는 문장들은 완벽히 숙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문제 정리할 때 지금 7번 문제가 반사회적이고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연습하실 게 그거예요. 자, 7번 문제가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문제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들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문제 전체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가 퍼센트가 좀 더 나오고 중간중간에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가 섞여 나오는데 자칫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를 풀다가 틀린 지문에다가 답을 써놓고 그르치시는 분들이 가끔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에다가 원을 그리고 원 안에서 풀면 옳은 거 고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잊질 않을 테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각 문장들을 처리를 할 때 옳은 거 고르라고 했을 때 물어본 부분을 동그라미에서 정리를 하고 틀린 표현이 있으면 틀린 부분에다가 이렇게 X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틀렸다고 표시를 하거나 맨 마지막에다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고 해결을 했는데 다 X야. 그럼 답은 못 찾은 채 자기 혼자 생각에 다 X로 해버렸기 때문에 5개를 다시 다 봐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를 하셔야 되고 2번이 틀린 것 같긴 해. 근데 어디에다가 틀린 표시를 해야 될지를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모르는 거라고. 그럼 모른다고 빼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 시험 볼 때는 한 번에 끝내셔야지 2번, 3번 읽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전체에다 원을 그리고 각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X를 딱 해두셔야 돼. 자, 해보시기. 자,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무효가 나오고 제3자가 나왔어요. 그럼 자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1번 문장이
무효에서 제3자를 물었다고. 그럼 이 셋 중에 뭘 적용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반사회적 문제니까 비통명이 아니죠. 그럼 1번을 적용하시는 거야. 그럼 모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1번 지문은 대항하지 못한다. 그 부분이 틀렸으니까 못한다에다가 X 하셔야 돼. 자, 2번은 첩계약의 대가로 소유권 이전한 거 나오죠. 그러면 첩이 소유자지.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있다에다가 X하고. 3번은 추인 났어요. 그럼 추인해도 질서 위반은 아무 여력 없다고. 그래서 유효하게 된다. 거야 틀렸으니까 유효에다가 X 딱 하고. 4번은 적극가담 나왔죠. 그럼 적극가담 동그라미 치고 무효라고 돼 있나 확인하고 유효에다가 X 딱 하고. 5번. 이 5번 판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강제집행 나왔죠. 그럼 끝에 반사회적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 그래서 5번이 답이요. 자, 8번. 문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반사회 질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또 하셔야 돼.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사회적이 나오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했는지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는지를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반사회 질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그럼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닌 걸 고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기억에 비자금, 은닉, 임치사건 나왔죠? 그럼 비자금 안 뺏기려고 숨길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맡겨뒀을 때 이걸 찾아올 수 있게 해줘야 국가에서 뺏어갈 수 있으니까 이 임치행위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한 사건이라고. 그럼 일단 기억 들어간 게 답일 것이고 니은을 보면 앞뒤에 읽으실 거 없고 눈에 띄는 단어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여라고 적극 나왔죠? 적극만 동그라시면 돼. 그냥 우리 시험에 적극 나오면 싹 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적극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니은은 X. 디귿 강제집행 리을 양도소득세 이 단어 하나만 보시면 돼. 그래서 디귿 리을 얘 둘이 여기 소세 강제집행 사회질서 위반 아닌 경우다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답이요. 그리고 리을 지문은 별표 딱 쳐놓으시고. 자, 9번 반사회 질서 해당. 그럼 이제 9번 문제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억 거기 별표 씌우고. 강박 나왔죠? 사회 질서 위반 아니다고. 니은 강제집행 디귿 양도소득세 셋 다 나왔죠? 그럼 셋 다 사회 질서 위반은 아닌 경우들이에요. 그럼 답은 리을밖에 없어. 리을의 적극가담. 그래서 리을이 답. 2번이 정답. 자, 10번 반사회적 아닌 것. 자, 2번은 도박, 3번은 증언 넘는 대가. 자, 증언의 경우에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거라 그랬고, 그 다음 5번 강제집행.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지금까지 보신 그대로 강제집행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우선시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11번 반사회 질서 모두 고른 것. 기억 무어가 X. 니은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못된 짓거리 하죠. 사회질서 위반이고. 디귿 민사소송 성공보수. 자, 성공보수 나오면 민사소송은 사회질서 위반 아니고 형사소송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그래서 디귿은 X. 자, 리을 허위인술 나왔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사건이에요. 니은하고 리을 3번이 답. 자, 12번 법률행위 목적 옳은 거. 그럼 이제 항상 옳은 거 고르라고 하면 문제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훈련을 하시라고. 그러면 실제 시험 볼 때는 문제 전체에다가 동그라미 칠 거니까. 1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효력 발생 요건이다. X. 이렇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요건 아니다고. 자, 2번 중간 생략 등기 무효. X.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라 유효하다고. 그 다음 3번 거울 펴시고.
계약 후 불가능, 후발적 불능, 무효 아니다. 맞네.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건 아니다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래서 3번이 옳은 사안으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은 동기가 나왔어요. 그럼 동기 나오면 표시됐는지를 보셔야 돼. 그럼 동그라미는 표시된 동기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럼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했으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죠. 그런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없다가 틀린 거예요. 5번 강제집행 나왔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해당한다에다가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13번 법률행위 옳은 거. 그럼 문제 번호에다 동함 치고 1번 거의 별표 치시고. 타인 소유 매매 나왔죠. 그럼 타인 소유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매매는 약속하는 거니까 타인 권리 매매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그래서 될 수 없다. 거야 틀렸다고. X. 자, 2번은 정지 조건 나오면 정지에다 동그라미 치고 발생이라고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지 조건 발생이라고 써놨다가 조건 성취라고 나왔으니까 성취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럼 발생했죠.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다. 발생 동그라미 치면 돼. 이건 정지 조건에서 정지가 발생이란 뜻이다만 알면 그냥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는 낱말 뜻풀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나오면 발생, 성취됐으니까 발생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자, 3번은 사회질서 위반, 선의, 제3자, 대항. 자, 사회질서 위반인 무효사유가 나오고 제3자 관계 나왔어요. 그러면 싹 다 무효를 적용하시는 거야. 대항할 수 없다. 틀렸다고. 없다에다가 X. 이렇게. 자, 4번은 불공정, 추인. 자, 불공정 행위는 추인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유효에다가 X. 5번 계약 후 전소 후발적 불능 매매계약 무효 X. 12번에 3번 문장이 13번에 5번에 또 나온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 14번.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실 단어는 적극가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판례 중에 강제집행 면탈 목적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는 제일 많이 나왔던 판례 사건이고 그 다음이 이 적극이에요.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적극가담은 항시 시험에 나오는 문구니까 이중매매도 마찬가지로 적극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고 가담하지 않았으면 유효한 거고 그리고 적극가담에서 무효인 게 나오면 대의말소할 수 있다. 제3자도 싹 다 무효다. 이게 제일 답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라고. 자, 이 공식을 이중매매에다가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극가담했다는 사례가 나왔을 때에는 등기하는 방식, 대의말소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말소, 진정매회복, 채권자 취소할 수는 없다. 여기서 다 나오는 답들이고 제3자가 유효냐 무효냐 권리 취득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제3자도 싹 다 무효다 하시면 된다고요. 자, 16번 거기 문제에다 별표 치시고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문제를 유형별로 외우셔야 될 단계인데 일정 부분 외워서 어느 정도 문제가 익숙해지시면 좀 더 요령이 더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14번 문제 사례를 보면 이 정도 사례면 실제 시험 문장으로 나왔을 때 긴 편이에요.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닌 문제다고. 그러면 이런 사례들은 토시 하나 안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리시면 1분 이상의 시간이 문제 읽는 데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시험을 시험장에서 볼 때는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운 사례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내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빼고 문제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갑을병이 한자로 돼 있으니까 갑과 을이 뭘 했고 병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만 정리를 한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가셔야 된다고. 가볍게. 이렇게. 갑이 을에게 매도했구나. 그 다음 병이 적극 권유해서 매수하고 등기했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기분으로 가셔야 돼. 그러면 적극 권유했다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숙달되면 문제 딱 보자마자 적극이 눈에 보인다고. 그럼 적극 권유 보자마자 갑을병도 정리할 필요 없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사례가 나왔구나 하고 바로 풀면 된다고. 그럼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인지가 정리가 됐으면 대위 말소할 수 있다랑 제3자도 싹 다 무효다가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1번에 매매계약은 무효지. 적극 가담했으니까. 2번에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고. 어쨌든 이중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대위란 말 나왔죠. 그럼 대위 않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물었잖아요. 그럼 대위 말소만 할 수 있지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바로 3번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가담했다는 이중매매 사건이 나오면 대위 말소할 수 있다랑 제3자도 싹 다 무효다가 최우선 떠오르셔야 돼요. 그 부분이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4번은 채권자 취소권 나왔죠. 채권자 취소권 없다고. 이 둘은 같은 맥락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대위 말소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절대 안 돼. 채권자 취소 없다. 이렇게. 자, 5번은 눈에 띄는 게 정이지 정. 지금 갑을병인 이중매매 사례가 나왔어요. 그럼 제3자 이름은 정이야 정. 정. 그럼 정 선이고 악이고 볼 것도 없어. 적극 가담해서 무효인 이중매매에선 정응도 싹 다 무효야. 정, 취득 없다고. 이렇게 푸시는 게 이렇게. 문제를 토시 하나 안 빼고 읽는 게 아니고 미리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외워놨다가 외운 공식대로 적용해서 답을 내시는 거라고. 그래야 시간 내에 시험을 볼 수 있고 내 생각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14번 문제는 별표 딱 쳐놓고 이 방식대로 외워두시는 거예요.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14번이 외워졌어. 그럼 15번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럼 15번 문제를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적극 가담이지. 그럼 15번 문제는 적극 가담만 동그라미 치고 틀린 것은 확인하고 바로 풀면 되는 거예요. 1. 무효. 2.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 없다고. 대위 말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대위 말소 있다. 그러면 2, 3번은 같은 취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전득한 정 제3자 나왔죠? 정 취득 못한다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이 15번 문제는 14번의 5번 문장이 15번의 4번 지문으로 답으로 나온 문제다고. 그 다음 5번에 채권자 취소권 없다라고 해서 또 똑같은 지문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15번 문제에서는 2, 3, 5번은 같은 내용이야. 대위 말소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 그리고 제3자 정 나오면 얘도 싹 다 무효다.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이다고. 4번이 정답. 자, 16번. 이 문제도 문제가 길 때 다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에 익으면 문제 딱 보자마자 두 번째 줄에 적극 가담이 보여요. 그럼 적극 가담만 동그라미 치고 틀린 애다 동그라미 치고 적극 가담 무효인 사건이니까 대위 말소 제3자도 싹 다 무효를 1번부터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에 을은 병에게 직접 청구 없다고. 대위 말소만 할 수 있는 거야.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병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불법행위 청구할 수 있어. 3번 갑은 계약금백 상환하고 해지할 수는 없다고. 이중매매 사건에서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된 이유를 전제로 시험에 나오니까 이중매매에서는 해약금 해지할 수는 없는 사례인 거예요. 그 다음 4번 주인 나왔죠. 그럼
그럼 적극가담에서 사회질서 위반인 사건이니까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는 없다고. 자, 5번. 뭐 만약 이런 거 읽을 것도 없고 5번에 보면 정이 눈에 띄어요. 정. 그럼 위의 사례가 적극가담한 무효인 사건인데 5번에 정 제3자 나왔잖아요. 그럼 정도 싹 다 무효지. 그럼 정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정도 싹 다 무효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러니까 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적극가담했을 때 대의말소만 할 수 있다랑 제3자도 싹 다 무효가 답으로 나오는 게 계속. 자, 이제 17번 거기 문제 넓히시고. 그러니까 이중매매 사례가 나오면 지금 앞에 나온 세 문제는 다 적극 가담한 걸 전제로 낸 사례들이고, 또 한 가지 유형이 가끔 나오는 게 요 17번 유형인데, 이 17번은 앞에 나온 문제랑 다른 점이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했는데 병한테 다시 매도하고 등기까지 해줬대. 그럼 이중 매매했다까지만 나왔지 적극 가담했단 말이 문제 없는 유형이에요. 이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그 밑에 5개 문장 중에 유효인 지문이랑 적극 가담에서 무효인 문장이 같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틀린 거 고르래. 자, 1, 2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요. 자, 민법 시험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장이 나오면 이걸 원칙으로 바꿔 읽으시면 돼. 그리고 지금 이중매매 사안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야기는 원칙이란 뜻이고, 이 말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유효인 사건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은 유효를 묻는 문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1, 2번은 유효인 문장을 물어본 거야.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이제 을은 이행 불능이 됐으니까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민법 시험에서도 이중매매 사건이 시험에 나왔을 때 유효인 법률 관계를 답으로 내는 경우는 없어요. 이중매매를 시험에 내는 목적은 적극 가담에서 무효인 사건을 묻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목적이. 그래서 1, 2번은 들러리로 나오는 문장들이고, 이제 3번에 벌써 적극 가담이 나와요. 그럼 적극 가담이 있으면 사회질서에 관한 무효인 게 나온 거고, 직접 말소 없다고 대의 말소만 할 수 있는 거고. 자, 4번에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나왔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무효된 이야기는 적극 가담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4번 문장은 적극 가담을 달리 표현해서 낸 거라고. 같은 말이요. 그렇게 되면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 나왔죠. 정 제3자. 그럼 무효 나오고, 제3자 나왔어. 그럼 제3자도 싹 다 무효라고. 그럼 선이더라도 취득 못해. 그럼 답은 1, 2, 3, 4가 다 정리되면 5번일 수밖에 없는 거고, 5번도 만약 어쩌고 뭐 대리에다가 무가 나오고, 가끔은 이 무를 못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주 쓰이는 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이중매매 사안이었다. 그럼 적극 가담했냐 안 했냐가 판단 기준이다가 명확하셔야 돼. 그럼 여기에 적극 가담 들어있거든요. 그럼 적극 가담만 보고 싹 다 무효야 하고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취득한다 그래서 그냥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마다 성격이 다른데, 정말 성격을 고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객관식은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시험이 아니라 요구하는 답을 찾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5번 문장을 볼 때 적극 가담 한 단어 딱 보고 싹 다 무효야 하고 푸는 수험생이 있고, 만약부터 시작해서 무가 누구고 갑이 누군지 전부 다 해석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있다고. 그 후자인 성격인 분들이 시험이 잘 안 돼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험장에서도 제 시간 내에 해결을 못해서 답안지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건 시험이라
시간 내에 본인이 아는 거를 찾아서 푸는 게 그게 실력이다고.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 쪼잔하게 토시 하나 안 빼고 문구 다 읽고 해야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서 풀면 되는 시험이라고. 나머지는 사족에 불과한 문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매매 사건이 나오면 적극가담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적극가담이 나오면 싹 다 무효예요. 사회질서 위반으로 싹 다 무효다 하고 푸시면 된다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사건이에요. 이 5번 문장이 최근 30회 때 18번에 또 나온 거예요. 자, 18번 반사회 질서 틀린 것 고르래. 1번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점 언제가 기준이냐?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이다. 그 내용이고 2번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번은 뭐 같이 없고 자 4번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뭐 못된 짓거리 한대죠.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고 5번 적극가담 나왔죠. 반사회 질서 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 5번 문장도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극가담 나오면 100%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단어 하나 보고 답할 수 있는 그게 실력이고 용기다고. 아니 꼼꼼히 안 읽어가지고 함정에 빠지면 어쩌죠?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니까. 적극가담 나오면 그냥 싹 다 무효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첫째,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무상행위, 증여, 기부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다음 무경험이 나오면 확인할 게 거래 일반에 관한 것이지 특정 영역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그다음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때 폭리의사는 알았던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용을 했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대리행위에서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럼 대리 나오면 궁박은 본인이고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주장자 측에서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추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에선 추정된다고 나오면 그 표현이 무조건 틀린 표현이에요. 그 다음 6번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사회질서 위반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 추인해봐야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무효인 거고 전환했다는 이야기는 공정하게 전환한 거니까 유효로 될 수 있다라고. 그럼 불공정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공식을 외워놨다가 그 외운 부분을 찾아서 공식을 적용해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19번 불공정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그럼 항상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는 번호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연습하시고 기억 거기 별표 치고. 자, 기억은 끝부분에 물어본 게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문장에서 뭘 물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 끝에 다를 야로 바꿔 읽어보시면 돼.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하냐라고. 그럼 여기 키포인트 정리된 것 중에 이 기억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셔야 돼. 이 내용은 3번과 관계된 지문이에요. 폭리의사가 되려면 알았던 것만으로 안 되고 이용까지 했었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기억 문장에서는 인식만으로, 즉 알았던 것만으로 성립한다라고 해서 인식만으로 거의 다 틀린 표현이라고. 그 다음 니은 정시적 궁박 다 포함되는 거고 디귿 거기 별표 씌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에다가 X하고 리을 거기 별표 치고
끝에 추정 아니다. 그래서 리을은 옳은 사인.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 3번이 정답. 자, 20번 불공정 옳은 거 1번 궁박 나오고 대리인 X.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2번 거의 옆에 씌우고 무상행위 나왔죠? 없다. 이렇게 있다에다가 X 하시고 3번 추정된다. X. 이렇게. 4 거의 옆에 씌우고 경매 적용 없다. 그래서 있다에다가 X. 이렇게. 문장들이 거의 똑같아요. 자, 5번 거의 옆에 씌우고 자, 불공정 무효 전득한 제3자 나왔잖아요. 그럼 무효 나오고 제3자 나왔죠? 그럼 비진이 통정의 명의실탁 사건이 아니지? 그러면 싹 다 무효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공정 무효 제3자 취득 못한다고 선이고 악이고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5번이 옳은 사인. 5번이 정답. 그러니까 절대 어떤 한 지문을 하더라도 외운 공식을 적용해서 처리하셔야지 느낌으로 읽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자, 21번 불공정 틀린 거 1번 거의 옆에 치고 자, 추인 나왔죠? 그럼 불공정 행위는 추인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요. 자, 2번 불공정한 행위가 되기 위해 궁박, 경설, 무경험 세 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건 아니다고.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셋 중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 다음 3번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는 거고 4번에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5번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까지 궁박 본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자, 22번 불공정 틀린 거 1번 거기 왜 붙이고 무경험 나왔죠? 그럼 거래 일반 이다고 되어 있는 날을 찾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거래 일반 아니라 틀렸잖아요.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뜻하고 특정 영역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1번이 정답. 23번 불공정 틀린 거. 자, 2번 문장에 부담 없는 증여 나왔죠? 그럼 부담 없는 증여는 부담 없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여 무상행위 아무 부담 없이 받아라 그 말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거기 붙이고 이제 전환 나왔죠? 그럼 전환 나오면 공정하게 전환했으니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푸셔야 되고 4번은 무경험은 대리인. 자, 궁박만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5번 경매 적용 없다 이렇게 푸십니다. 그래서 2번이 답. 24번 불공정 틀린 거 1번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무상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전환 적용될 수 있다. 앞에 나온 거 똑같이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궁박 대리인 틀렸죠. 궁박은 본인. 4번이 답. 5번 거의 몇 표 쉬고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점 기준 시점이 언제냐? 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5번 불공정 틀린 거 1. 궁박 정신적 심리적 있다. 2. 무경험 거래 일반 의미한다. 3번 궁박 본인. 4. 행위 당시 기준. 다 나왔던 문장들이에요. 5번 거기 별표 쉬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주관적 거에 틀린 거예요.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지금 보셨듯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보셨는데 여기 나오는 문장들이 죄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시험에 나와도 여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이런 것들은 공식대로 딱 외워두셨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100% 맞추셔야 돼요. 100%. 자, 쉬었다가 마지막 시작하시기.